72세 할머니가 새벽 3시 화장실에서 혼자 쓰러졌어요. 그런데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 온 가족이 잠든 조용한 집에서 화장실에 가던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집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에서 42년간 수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지켜본 의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지만 희망은 있다. 먼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은 연간 약 3만 명입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집에서, 그것도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병원 밖에서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 생존율이 고작 8.7%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안다면 이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의 기적적인 생존기. 지난해 겨울 72세 박순자 할머니가 새벽 3시경 화장실에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으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셨던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 이거 심장마비구나 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큰 소리로 살려주세요를 외치신 것입니다. 다행히 옆방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가 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죠. 하지만 만약 아무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생존 비법. 골든타임 4분을 사수하라. 심장마비가 오면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됩니다. 4분 후부터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죠. 한국응급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후 1분마다 생존율이 7에서 10%씩 떨어집니다. 즉, 10분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생존 비법. 119 신고가 최우선. 65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서재에서 독서를 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핸드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9입니다.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할아버지는 명확하게 증상과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가 아니라 심장마비 같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19 상황실에서 최우선 순위로 처리해 주거든요. 세 번째 생존 비법. 아스피린의 마법. 통계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초기에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복용하면 사망률을 무려 23%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69세 정명희 할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던 아스피린을 기억하고 119에 신고한 후 즉시 아스피린 하나를 씹어서 드셨어요. 의료진이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네 번째 생존 비법. 기침 CPR의 놀라운 효과. 혹시 기침 CPR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의식이 흐려지려고 할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여 뇌에 피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71세 이동수 할아버지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시다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어지러움을 느낀 할아버지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시고 콜록콜록 하고 강하게 기침을 하셨어요. 2초마다 한 번씩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셨죠. 후에 할아버지는 기침 덕분에 정신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생존 비법. 자세가 생명을 좌우한다. 심장마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눕는 것입니다. 상체를 45도 세운 자세가 심장에 가장 부담을 적게 줍니다. 72세 윤복순 할머니는 이 점을 잘 아시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즉시 소파에 기대어 상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리는 약간 올리셨죠. 6번째 생존 비법. 문을 열어둬라. 구급대원들이 문을 부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거나 최소한 열쇠를 문 근처에 두세요. 75세 조순덕 할머니는 이 점을 놓치셨어요. 할머니는 119 신고도 하고 아스피린도 드셨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10분이나 걸렸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는 살아나셨지만 그 10분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7번째 생존 비법.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119 신고 후에는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도 연락하세요. 혼자 있을 때는 누군가가 와서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70세 한영희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119 신고 후 즉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이 전화로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할머니의 의식을 깨어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보는 생존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바른 응급처치를 받은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은 일반적인 경우 0.5배 높았습니다. 특히 119 신고 후 아스피린 복용과 적절한 자세 유지를 한 경우 생존율이 3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분 이내 119 신고. 생존율 42%. 아스피린 복용. 추가 생존율 23% 증가. 올바른 자세 유지. 추가 생존율 15% 증가. 기침 CPR 시행. 추가 생존율 12% 증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지 마세요. 기도 폐쇄 위험이 있습니다. 토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혼자 운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야 라며 참지 마세요. 67세 이명자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체한 것 같다며 물을 마시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가 말렸지만 만약 물을 마셨다면 기도로 들어가서 더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평소 준비사항. 마지막으로 평소에 준비해 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준비. 단, 위궤양 있으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항상 가까이 두기. 가족 응급 연락망 만들기.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작성. 이웃과의 안부 확인 시스템 구축. 제가 4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심장마비는 시간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1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3시간이 지나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심장마비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대처법을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